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RTN 생생정보통 박상현입니다. 이제 정말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봄이 오게 되면 늘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봄맞이 대청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청소를 보다 쉽고 빨리 끝내게 하기 위해서는요, 체계적인 이 계획이 참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청소의 시작은 필요 없는 물건을 빨리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필요 없는 물건을 빨리 버리고 나서 거기에 남은 자리에다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예쁘게 잘 배열해 놓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또 더러운 곳을 먼저 이 청소를 하고요. 높은 곳에서 아래에 있는 곳으로 내려오고 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청소를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이번 주말에는 가족들끼리 다 모여서 한번 봄맞이 대청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RTN 생생정보통 오늘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풍수라면 돈이 보인다.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풍수 지침서 돈 버는 풍수여행. 오늘 첫 코너는요, 바로 풍수로 풀어보는 청기누설 풍수비급 시간으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인생 4계절 10년 주기 석가리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과연 성공과 실패의 그 주기 패턴에는 어떤 비밀들이 숨겨져 있는지 꼼꼼하게 파헤쳐보는 시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전화 주시기 바랄게요. 서울 지역번호 02-797-8100번입니다. 797-8100번으로 전화 많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실 분이죠. 동양 미래예측학 박사 소재학 박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눠볼 거 바로 여기 써있죠. 슬럼프 극복하기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정말 기대가 되는 시간입니다. 기대를 한번 해보세요. 네,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때가 있고 잘 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이유 없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내가 뭘 잘못했나, 부정 탔나, 뭐 이렇게 내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나, 세상을 헛살았다,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어떨 때는 극단적인 뭐 판단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런 슬럼프가 누구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연예인들도 잘 나가다가 한참 나갈 만하면 갑자기 막 슬럼프로 오고, 뭐 군대 문제, 부서리트가 문제가 생기고, 운동선수도 그렇게 수영 잘하던 우리 박태환 선수도 갑자기 슬럼프를 맞거나, 이렇게 누구나 있죠. 바로 중요한 건 이건 누구나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현상으로 오게 되고 또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한번 이런 것들을 오늘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네, 본격적으로 가기 시작해 진행해 보시죠. 우선 지난 시간에 시청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석가리듬 찾아보셨습니까? 어떻게 찾는지 짤막하게 한번 체크 한번 해볼게요. 자, 올해 내가 55세다 누군가가, 저 55세라는 얘기 아닙니다. 55세인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과연 올해 내가 운이 어떤지, 즉 석가리듬의 봄, 여름, 가을, 겨울 내가 나아갈 때인지 물러갈 때인지를 아는 방법 뭐라겠죠? 자,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을 살펴봐라. 올해 55세면은 올해 55세, 올해와 내년 운이 좋아야지 하다못해 사업을 벌려도 벌릴 수 있고 뭔가를 좀 밀어붙일 수도 있고 이런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10년 전 45세와 46세를 살펴보고 20년 전 35세와 36세 30년 전 25세와 26세 이렇게 3번, 뭐 4번 혹은 이렇게 살펴봐서 그 3번 중에 최소한 2번 이상이 뭔가 잘 나가고 능력발휘 했다라면은 올해도 운이 좋은 시기인 거고 그 3번 중에 2번 이상이 상당히 3번이 다 뭐 힘들었다. 그럼 올해도 뭔가 무리하기보다는 건강관리라면서 주의해야 할 뜻인 거고 10년 중에 뭐 계속 돌아가 잘 모르겠다. 그럼 올해도 별 볼 일 없으니까 너무 무리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단 별 볼 일 없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봄이라는 거죠. 그렇죠. 새로운 기운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아직은 때가 좀 덜 익은 거니까 준비를 하면서 뭔가 벌리기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더 배우거나 때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현명한 방법이라는 거죠. 바로 이 석가리듬은 결국에는 자신만의 때, 성공 리듬을 찾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자신들의 석가리듬을 찾았다면 이걸 안다면 과연 어떻게 삶이 달라질지 이걸 먼저 잠깐 체크해보고 그 다음 슬럼프 극복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화면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만약에 석가리듬을 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기 보시면은 지금 CEO의 석가리듬을 한다면은 자, 오너들의 석가리듬을 한다면은 과연 내가 더 투자를 할 때인지 안 할 때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겠죠. 우리 수없이 많습니다. 자기서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제 한 번 더,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완벽한 대기업 반열에 들었을 것 같이 하다가 많이 수없이 많이 봤죠. 예. 그다음 배우자의 석가리듬 한다면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들, 예를 들어서 여성들도 어떤 시기에 이렇게 잘 살다가 석칼이 되면 겨울에 빠지면은 네. 갱년기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고, 우울증도 오고, 막 그렇게 몸도 아파지고 여기저기 문제 생깁니다. 네. 그럼 우리 어떻게 하느냐? 내가 벌써 이 나이에 뭐가 잘못됐나, 뭐 했나, 뭐, 이상하다. 부정적인 생각 들고, 가정생활 잘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극단적인 이런 일도 벌어지고 네. 이럴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 이걸 안다라면, 저건 지금 때가 이렇지, 석칼이 겨울이라서 그런 거구나. 저건 봄이구나. 이런 것도 알기 때문에, 그걸 같이 가족들이 같이 격려하면서 그 시기를 넘어갈 수가 있죠. 네. 예를 들어 또한, 그 자녀들의 석가리듬 한다. 자녀들 한다. 이 자녀들 같은 경우도 석가리듬에서 봄, 여름이나 가을은 공부를 잘하다가 네. 겨울을 맞으면은 적응을 못하고 반항을 많이 합니다. 네. 근데 반항하고 막 이런 것들을 그 이해를 못하고 이 녀석이 갑자기 왜 그러냐 배부른 투정을 한다부터 시작 이러다 보면은 오히려 더 멀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시기는 혼자 외롭고 애매할 수 있기 때문에 자꾸 챙겨줄 필요가 있는 거죠. 대화도 많이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팀장들. 자, 어떤 일을 시작하는데 네. 새로운 일을 맡깁니다. 석가리듬의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겨울에 접어든 사람한테 맡긴다라면 어떨까요? 보험회사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네. VIP 영업팀을 만들었습니다. 수년 전 얘기입니다. 만들기 위해서 각 지점에서 정말로 실력 있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들의 수장인 팀장을 누구한테 맡길까? 당연히 가장 잘 나간 사람을 뽑았습니다. 네네. 근데 가장 잘 나간 사람, 언제가 가장 석가리듬에 어디에 있을 때 가장 잘 나가는 걸 평가가 될까요? 가을이겠죠. 그렇죠. 가을 중에서도 늦가을. 네. 바로 늦가을에 있을 때 가장 평가 좋습니다. 왜? 이제까지 실적이 가장 크기 때문에. 네. 그리고 늦가을에 있는 분을 뽑아서 팀장을 앉혔습니다. 3년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겨울이 왔죠. 예, 바로 그 다음에부터 겨울이 오기 시작합니다. 네네. 이해를 못 합니다. 네. 그리고 3년 정도 못 빼서 이 팀은 해체가 됩니다. 안타깝지만. 바로 이런 겁니다. 항상 우리는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만, 그 잘 나가는 사람들 앞에서는 줄을 서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언젠가는 달도 차면 기운다 갑니다. 네. 바로 석가리듬은 이렇게 달이 차고 언제 기우는지를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정말 유용한 어떤 흐름이 되고 규칙이 되는 겁니다. 박사님, 그렇다면 이 신입사원 보통 꼽을 때 예. 저희가 왜 가능성을 보고 뽑는다 이런 얘기 그렇죠. 하잖아요. 그게 예. 바로 이제 봄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그렇습니다. 키워서 그렇습니다. 만들겠다 하는 거죠. 네, 봄에 있는 사람 뽑는다면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열심히 뜁니다. 네. 겨울을 지나오면서 마음 자세도 낮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작은 급여에도 만족하면서 자기가 배기종을 할 수가 네네. 있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배웁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수습 기간이 끝나고 이제 대리 과장적으로 되게 되면 여름이 되는 여름, 거고 네. 그럼 능력 발휘를 제대로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가을이 되면은 약간 이 친구 보직을 순환시켜서 네. 조금 뒤에서 직원 관리한다든가 좀 휴직도 주면서 이렇게 운영을 해주면 참 좋은 겁니다. 이걸 모르고 항상 잘 나가는 사람보다 더 잘 나가 미루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문제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직원들을 운영할 때 어떤 핵심 보직에 있는 분들이 겨울을 맞고 있다. 네. 그러면 그 보직 전체가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절히 순환해 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래서 석가리듬은 상당히 오래 살아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나가는 네. 겁니다. 또한 직원들 역시 나 자신이 지금 겨울이라는 걸 안다라면은 더 이상 내가 앞에 나가서 주인공 역할이 아니라 조금 쉬면서 새로운 것도 배우고 후학들을 위한 기회도 주어야 되는 그런 시기라는 걸 스스로 알고 물러날 수 있게끔 이런 정신교육도 필요합니다. 이게 제가 각 기업체 가서 특강을 한 이유 그겁니다. 네. 각자 서로 나아갈 때가 있고 물러갈 때가 있고 다독거릴 때가 있고 어떤 직원이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직원이 제 역할을 못한다. 자르고 아니면 문책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네.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이 겨울이구나. 그럼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구나 해서 그걸 최대한 커버해주도 노력하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석가리듬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되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정치인, 제가 예전에 정치인들의 대선 같은 것도 석가리듬을 통해서 예측해놨듯이 네. 정치인의 석가리듬 한다면 즉 아무리 능력 발휘를 하고 뛰어난 정치인도 그 시기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면에 보면은 또 어떤 사람은 정말로 애매한데도 불구하고 또 됩니다. 그리고 석가리듬의 가을쯤 오면은 늦가을쯤도 무리수를 던진다. 말을 잘못해서 무리수를 던지든 뭐 때문에 무리수를 던져서 욕을 먹고 잔뜩 욕을 먹습니다. 그래서 네. 쫓겨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보통 3년 정도 지나면 다시 또 돌아옵니다. 맞아요. 예, 이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석가리듬의 겨울을 지났기 때문에 겨울을 지나고 나면 다시 오는 겁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이라든가 특히 그런 분들은 욕심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물러날 때 물러날 줄 알아야 되는데 계속 무조건 밀고 나가려고 합니다. 네. 영화에 보면 뉴스에 보면은 막 이렇게 싸움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은
병원에서 휠체어 타고 나타납니다. 정치인도 그렇고 기업인도 그렇고. 사실은 그게 쇼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쇼라고 합니다. 쇼하는 게 아니라 실제 기운이 석칼이든 겨울로 접어들면 그렇게 건강도 안 좋아지고 여러 가지가 안 좋은 역할을 나타납니다. 네. 우리는 그런데 그것들은 이제 모르고, 내가 지금 물러날 때인지 모르고,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다 결국에는 망신을 당하고 쫓겨나는 거죠. 만약에 이걸 안다라면은 한 발 먼저 물러서는 겁니다. 딱 물러서가지고 우아하게 후학을 해서 잠시 떠나겠다. 네. 그리고 다시 와야겠다.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한다라면은, 떠나야 한다면 깨끗하게 물러나는 게 이미지도 있고 지위를 도모할 수 있죠. 바로 이럽니다. 그래서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사람을 영의정 재상으로 국무총리를 앉히고 장관 앉혀도 그 시대의 흐름이 맞지 않고 못지않은 답이 안 나옵니다. 바로 시대가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운이 좋은 사람이 그 분야를 맡을 때, 예를 들어 교육부 장관을 한다. 운이 진짜 석가리즘의 여름이나 가을쯤 되는 분들이 그 자리를 한다라면은 일이 자연스럽게 맞아집니다. 네. 우리는 관리자가 아무리 잘해도 밑에 사람들이 만약에 일을 틀어지기 시작한다면은 변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안 되신 거죠. 그래서 바로 석가리즘을 정확히 안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때에 맞춰서 그런 분들이 자기 역할을 맡아서 움직이고 때가 되면 물러나고 이렇게 해줌으로써 운동이 제대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연예인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연예인들 잘 나가다 어느 날 갑자기 딱 꺾입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이경규 씨 같은 경우 얼마나 능력도 다재다능합니까? 그런데 그분도 사람들 사업가 망할 때도 있고, 또 아무리 잘 나가던 영화배우도 하루아침에 그냥 꺾일 때도 있고, 이런 흐름들 역시 마찬가지. 바로 석가리즘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자신만의 석가리즘을 한다면 정말 중요한 것, 내가 과연 물러날 때인지 나갈 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렇게 사람들이 석가리즘의 겨울을 만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하다 보면 어쩌서 누구나 겨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요즘 지금 이번에 그 소치 올림픽 끝나고 참 아쉬웠고 가슴 짠한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 누구죠? 안현수 선수죠. 예. 참 안타깝습니다. 그분이 만약 태극기를 가슴에 달고 그런 걸 겪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쨌든 안타까운데, 자, 그럼 이런 안현수 선수 같은 게 어떻습니까? 이분도 잘 나가다가 한때 슬럼프를 맞았죠. 어떻습니까? 막 그 슬럼프 시기에 지금 막 일부에서 얘기합니다. 그때 안현수에게 우리 저쪽에서 잘못해줬냐 이렇게 따져보지만 사실은 꼭 그런 게 아니라 그 시기면 몸에 부상도 생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선수로 나가기 안 될 여건이 되는 겁니다. 왜? 평소에도 안 걸리던 부상도 걸리고. 자, 만약에 이 시기가 참 힘듭니다. 근데 안현수 선수가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이 이게 석가리즘의 겨울이기 때문에 이럴 수 있다는 걸 알았다면은 어떻게 할까요? 이때는 무리해서 나가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인 거고, 그래서 나갔더라도 조금 더 조심할 거고, 그럼 있을 때 누구 탓을 하지 않고 조금, 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기회가 오더라도 내가 원망하지 않고 기다리면서, 때를 기다리면 서로 이렇게 화합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모르다 보니까 그런 일 합니다. 한번 지금 보니까 안현수 선수 지금 얼마 뭡니까? 화면에도 지금 나오는데요. 어떻습니까? 정말 참 자랑스럽긴 한데, 안타깝습니다. 물론 지금 안현수 선수 뿐이겠습니까? 누구든지 이런 현상이 있겠죠. 언젠가 보니까 이 박찬호 선수가 무슨 쇼프에 나와서 내가 이제 슬럼프 겪었던 시기를 얘기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자, 슬럼프에 겪었을 때 처음엔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갖다 막 이상하게 보는 것 같고, 저보다 나이 적같다. 하다못해 내 코치까지도 나이 적같이 보이고 전부 다 자신감이 없더라. 너무나 자신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혼자 고민하다가 이 사람이 새로운 희망을 갖기 위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내가 참 이대로 가면 난 영원히 할 게 없는 것 같은데, 자, 내가 잘하면 하다못해 아무것도 할 거 없다 생각한다면 고향에 가서 초등학생 정도는 내가 가르칠 수 있지 않겠냐.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까, 초등학생을 가르칠 수 있다? 그럼 나도 최소한의 가치가 있다. 그게 나름대로 오늘의 이 주제네요. 슬럼프 극복한 방법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본인은 슬럼프 극복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자, 나 그럼 초등학생 정도를 가르칠 수가 있을 정도나, 그러니까 내가 아주 쓸모없는 사람은 아니다. 지금 당장 내일도 내 최소한의 어떤 능력을 나도 가지고 있고, 내 존재감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달라지고 희망이 생겼다고 합니다. 밑에 화면 한번 잠깐 봅시다. 이 박찬호 선수의 겨울 나기에서 한번 내용들이 있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한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좌절감이 무지하게 강했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명상도 해보고, 그래서 과거에 잘 나가지 힘든 이런 것보다는 내 현재를 극복하기에 집중하라면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슬럼프 극복한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초등학생을 가르칠 수 있다는 존재감이 있다. 그래서 새로운 관점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 한번 자기 코치한테 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제까지는 코치가
자신을 미워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미워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똑같이 동등하게 대해주더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면서 네. 희망을 가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건 슬럼프는 누구나 옵니다. 그런데 이 슬럼프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슬럼프에 빠졌을 때 정말로 존재감도 없고 자신감도 없다 보니까 극단적 판단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안타깝죠. 어떤 사람은 자포자기 합니다. 그냥 세월이 갑니다. 술 먹고 영화에도 보면 막 술 먹고 막 이렇게 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방황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시기를 노력합니다. 박찬호 선수처럼 네. 노력합니다. 과연 어떻게 내가 이걸 극복할 것인가.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든 이 슬럼프는 지나갑니다. 우리가 겨울이 올 때 겨울은 어떻게 하든 지나갑니다. 네. 예를 들어서 열심히 씨앗을 뿌리든 아니면 그냥 누구처럼 놀든 지나는데 어떤 아니면 공부해서 좀 더 확실한 봄을 맞을 준비를 하든 지나갑니다. 더 중요한 것은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봄을 맞이하는 게 다르다는 게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우리 제 문화생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당당하되 교만하지 않게. 아하. 겸손하되 비굴하지 않게. 네. 사람은 그렇습니다. 석가리 때문에 여름과 가을을 만나서 잘 나가기 시작하면은 내가 잘나서 잘 나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모든 사람 모두 힘을 주다 보니까 네. 너무 뻣뻣해갖고 잘 고개가 안 숙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안 숙여져 이게. 또 슬럼프에 빠지다 보면 이래도 저래도 안 되다 보니까 정말 내가 왜 그런나 해서 어떤 결정권을 가진 사람 실제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비굴해지기까지 합니다. 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실제는 현실에서는 그 사람이 생사했다거나 진 것처럼 나타나고 그렇게 보일지라도 현실은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그러니까 겸손하되 교만하지 말고 아니, 겸손하지 비굴하지 않게끔 네. 당당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해서 희망을 가지고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희망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해서 진짜 막 안 좋은 방법 뒤에서 뭐한 방법을 썼다가 네. 그 시기가 지난 뒤에 이제 그런 것들이 밝혀져 가지고 민망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의 슬럼프는 넘어갑니다. 중요한 것 왜 그러냐? 이 슬럼프가 영원히 지속될 것 같고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네. 근데 그런 슬럼프, 여러분이 겪었던 슬럼프,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슬럼프, 여러분 주변 사람이 겪고 있는 슬럼프는 최소한 가장 큰 시기는 3년이면 몇 년? 3년이면 끝난다는 겁니다. 이것만 정확히 알아도 주변 사람들이 희망을 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슬럼프가 완전히 벗어나는 데는 4년이 걸리기도 하고 7년이 걸리기도 하고 네. 간혹은 기를 때 17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3년이면 가장 큰 슬럼프 벗어나고 5년이 지나면은 운이 바뀝니다. 그래서 네. 3년에서 5년 사이 그 중에서 가장 곱이 3년만 넘는다면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만 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거는 일반적인 얘기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자, 노력해도 원하든 원치 않든 슬럼프를 맞았더라면 우리 인생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데도 왔다라면 온다면은 네. 그거는 즐겨라. 맞아요. 힘들 때는 즐겨라. 네. 바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듯이 어쩔 수 없이 슬럼프를 겪었다면은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하나씩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봅시다. 자, 겨울을 맞았을 때는 이제까지는 적극적으로 활동했다가도 소극적으로 여기 보시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 보이죠?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자, 소극적으로 운신하고 대외 활동을 가급적 자제할 것. 이것은 뭐냐?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움직여도 됩니다. 네. 그러나 자신을 알리거나 어떤 이익이나 성과를 나타나는 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소극적으로 운신하면서 대외적으로 활동했던 것들을 조금씩 자제하는 겁니다. 이제까지 어떤 크게 막 여기저기 막 일주일 내내 밖으로 활동했다라면은 한 하루 이틀씩 줄여가면서 서서히 내면을 돌아보고 조금씩 준비를 해주는 거고. 두 번째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리에서 물러나고 무엇이든 공부해라. 이 자리가 뭡니까? 이제까지 회장으로 활동했고 네. 무슨 단체장으로 활동했다면은 물러날 수 있다면 한 발 서서히 물러나는 겁니다. 왜? 물러나지 않고 있다 보면 자꾸 욕을 먹거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네. 우리가 대통령 같은 경우 현재 미국의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합니다. 네. 그럼 석칼이 되면 이제 겨울로 접어듭니다. 그럼 어떤 일을 벌일까요? 그 초창기, 두 번째 임기 초창기는 석칼이 되면 여름과 가을이기 때문에 능력을 인정받습니다. 네네. 그러다 중간쯤 돼서 겨울로 접어듭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분도 말에 오판을 하고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뭐 조금 지켜보면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바로 이렇기 때문에 내가 있던 일들을 밖에 활동하던 것들 스스로 물러나고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를 해야 한다면은 많이 나가던 것들을 한 발 물러서고 네. 다른 사람들을 조금씩 내세우면서 공을
내가 차지하려 하지 말고 밑에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그런 식으로 해나가면서 시내를 보내는 것. 네. 이것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그 다음 세 번째. 억울한 일을 당해도 웬만하면 참아라. 자, 평소는 몰라도 이럴 때는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게 돼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께서 지금 화면 보고 있는 중국동에 있는 그 사모님께서 네. 자, 지금 평소에 이제 백화점에서 옷을 샀는데 보니까 옷이 약간 찢어져 있어요. 네. 여기 바느질 잘못돼 있어. 그래서 이걸 따지러 갑니다. 평소에는 이거 가지고 딱 갑니다. 따지러 딱 가져가서 아니 옷이 이거 바느질 잘못됐고 딱 그럼 뭐라 합니까? 아이고 사모님 죄송합니다 하고 뭐 그냥 그 집 한 채 더 주고 옷도 집 한 채는 너무 많은가? 그럼 옷을 바꿔주죠. 개집. 네네. 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겠지만 이럴 때 석가리 때문에 겨울일 때 이거 가지고 딱 찾아가면 뭐라 합니까? 거기 직원이 아줌마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집에서 막 황당하죠. 왜? 그 직원도 석가리 때문에 겨울이거든. 잘리려고 서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네. 거예요.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억울한 일 다 웬만하면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집에서 쉬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 네. 요즘 잘 나가는 우리 김연아의 네네. 저 사돈의 팔촌에 옆집에 사는 사람 동생이 네. 온다고 갑자기 오게 된다고 같이 꼭 나오라고. 나 귀찮아 죽겠는데 쉬고 네. 싶은데 그래서 할 수 없이 나갔어요. 어떻게 따라 나가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밥값을 내가 내는 거야. 근데 또 칭찬은 친구가 들어. 얼마나 억울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그 석가리 때문에 겨울일 겁니다. 네. 그리고 뭔가 잘못된 것들을 해명하려고 자꾸 꼬이고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억울한 일을 무조건 해소하려고 하지보다는 그냥 참으면서 지내라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이렇게 석가리 때문에 겨울이 올 때는 조금 억울한 일도 웬만하면 참으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그 석가리 때문에 겨울나기가 총 대략 9가지 중에 있는데 9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렇게 3가지 정도에서 알아봤습니다. 자, 하다 보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한 가지. 석가리 때문에 겨울, 즉 인생의 슬럼프는 결코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길어도 가장 깊은 슬럼프는 3년. 3년만 지나면 가장 깊은 슬럼프를 넘을 수 있다는 것. 이거 하나만 알아도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주시고 다음 시간 석가리 때문에 슬럼프 극복하기 2편 계속 진행합니다. 다음 시간 기대하세요. 네, 이 슬럼프 극복하는 방법 참 이 마음먹기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인생 슬럼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지금 내 인생이 겨울에 해당했다라고 할지언정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이런 방법들로 인해서 여러분들 현명하게 겨울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좋은 말씀 들려주신 소재학 박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요, 10년 주기 석가리듬의 그 슬럼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꼼꼼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